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면 무조건 후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가 폭락하는 이유부터 이게 언제쯤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지, 2차 전지 산업은 도대체 언제부터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지 않으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코스닥에서는 20%가 넘는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요. 즉 2차 전지의 반등이 시장의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영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총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핵심적인 내용과 그 핵심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분들을 정리한 총 자료집으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 2차 전지 대폭락과 거기에 따른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시장의 흐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주로 불렸던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가 70만 원 선을 붕괴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 63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황제주로 군림했던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가 70만 원 선은 마저 붕괴하면서 연고점 대비 5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동채 전 회장의 계좌에서 주식이 무단으로 매각되는 초유의 사건도 함께 발생을 했죠. 그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지만 보유 주식 중에서 2,995주를 제3자가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에 대한 하락세도 심화가 되니까 원래 2차 전지 산업이 국내 코스닥 시장을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게 도와줬던 2차 전지의 급등이 지금은 다른 증시가 잘 버티거나 혹은 밀어 올리는 시점에서 2차 전지가 무너지다 보니까 오히려 잘 버티지도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코스닥에서 현재 20%가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테마가 아니라 대표 업종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승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겠죠? 제가 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영풍재지 미수금 5천억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풍재지가 이 미수금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키움증권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23%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이 작전을 하던 영풍재지가 하한가에 도달하면서 지금 벌써 3연속 하한가를 갔죠. 키움증권에 대한 회수액이 2,800억밖에 안 되고요. 키움증권의 손실액은 2,117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4회, 5회를 넘어가게 되면은 2,800억, 3,500억까지 키움증권의 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2,117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미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재지 사태로 인해서 키움증권의 대규모 미수금 손실 인식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증권업계가 미수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들은 미결제 리스크를 막고자 상당수 종목에 대한 위탁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을 합니다. 위탁 증거금률이 100%까지 올라가면은 미수를 못 쓰고 신용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매매하라는 뜻이겠죠. 키움증권의 경우 영풍재지 거래 정지일 19일부터 24일까지 사이에 48개에 해당하는 종목을 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추가해 버렸습니다. KB증권은 85개, 미래에셋증권은 19곳에 대해서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니 그럼 이러한 사태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냥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올리고 끝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포스코랑 에코프로도 포함이 됐죠. 포스코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우량주, 대형주에 대해서까지 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증권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증권사 미수거래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 9월 달부터 국내외 증시가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일매일 대규모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는 이 흐름이 앞으로 단기간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거래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천억, 1천억, 5천억이 나온 게 아니라 1조, 5조, 5조까지는 아니었죠. 2조 5천억까지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렸거든요. 즉 높은 시가총액에 대한 문제와 기존의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그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증거금 100%가 된 만큼 그 많은 자금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번 증거금 100%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악재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바로 트럼프 리스크죠. 아니 내년에 미 대선이 있는데 이 트럼프 리스크가 그렇게 크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46%를 넘어서고 있고요.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4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현재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바이든을 이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럼 바이든이 정책을 더 잘해서 앞으로 내년에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바이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늙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가 69%가 늙었다. 30%가 아니다를 말을 했고요. 공화당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89%가 늙었다. 11%가 아니다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높게 나오는 게 맞는데 공화당에서도 솔직히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늙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공화당에서는 자신이 당이니까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50%가 넘는 인원이 늙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에서 당연히 71%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겠죠. 즉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나오면 찍어주겠지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던 사실 증시의 움직임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권 정당과 증시 상승의 여부를 확인했을 때 상관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민주당의 집권 시기와 공화당의 집권 시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수익률에 대한 차이는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사실 공통적인 연관성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집권 정당과 증시 상승의 여부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2차 전지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 방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국 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배터리 업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IRA로 전기차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미시간주의 이 미국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IRA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IRA의 혜택이 반영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 어때요? 1분기와 2분기에는 1,000억 원대에 대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3분기 때는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2,000억이 넘는 혜택을 받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와 2분기 모두를 포함해서 1,670억 원에 대한 혜택을 받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IRA가 폐지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은 2,000억과 1,600억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즉 IRA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유리한데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부정적인 이슈 세 번째는 마진 문제가 현재 부각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영업이익률이 17%, 18%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까지 봤는데 지금 어떤가요? 8%, 9%, 7%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출혈 경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드와 벤츠는 전기차 생산과 임금 상승 등 비용 증가를 통제하지 못해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고요. 벤츠의 CFO는 높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연차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모든 이들에게 완전히 지속 가능한 것이다라고 상상하기 힘들다. 즉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은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몇몇 기업들이 살아남고 그 기업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생존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벤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촉발한 후 포드 등이 동참해서 온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반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벤츠입니다. 가격 인하를 하지 마라. 기업들끼리 가격을 너무 인하하게 되면은 기업들에 대한 손실이 커질 것이다라고 반발해 왔던 겁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흐름은 어때요?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완성차 업체와 임금 협상을 잠정 합의할 방침을 가졌고요. UAW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 3사에 향후 4년간 임금을 40%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GM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 올려주겠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21.4%, 포드 같은 경우에는 23%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질적으로 UAW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임금 인상률 25% 달성을 제시한 포드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포드는 첫 해만 임금을 11% 올릴 것으로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빨리빨리 이 타협을 봐야 되는 게 UAW의 타협으로 인해서 5주 동안 GM과 포드와 스텔란티스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무려 93억 달러로 하나로 12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이 UAW와 임금 협상으로 인해서 K배터리까지 어떤 연결이 어떠한 악재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 GM과 스텔란티스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GM,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와 GM입니다. 자, 보시면은
물론 모든 공장들이 다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LG 엔솔과 GM의 공장은 가동되고 있고요. 포드에 대한 거는 25년, 26년, 삼성 SDI는 25, 26, 27년으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합작법인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IRA가 소멸이 되면서 폐지가 되면서 들어오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K배터리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의 완성차 빅3와 손을 잡고 북미 합작 공장을 대폭 늘려온 배터리 업체들이 노동조합 리스크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도 완성차 공장의 표준 임금 협약을 적용하라는 UAW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임금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K배터리 입장에서는 3사가 인건비를 매년 수천억 원씩 더 부담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LG 엔솔과 GM 같은 경우에는 합작범인 얼티엄셀즈는 미국 오하이오 공장 근로자 임금을 25% 이상 인상하기로 벌써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IRA의 이점이 소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마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영풍 제지에 대한 미수로 인해서 증거금률이 100%로 바뀐 악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악재를 다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이 그러면은 꼬꾸라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지 투자의 방향을 잡겠죠. 일단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악재들을 선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선 반영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증거금 100%는 한시적인 제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죠. 이미 숫자가 찍히고 있는 우량주들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금 100%를 유지할 수 없고요. 2차전지 시장에 둔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꾸준하게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지만 일정 궤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의 둔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시장 둔화가 어느 정도 온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4년도 연간 경제 성장률이 현재 1.5%를 예측하고 있는데 성장 예상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장이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증거금 100%는 한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2020년도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의 공약을 이행했던 이행률입니다. 23%밖에 되지 않고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친환경은 글로벌 흐름인 만큼 트럼프가 IRA를 완전 폐지하거나 2차 전지를 배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인건비입니다. 바로 스마트 공장과 로봇 자동화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에 대한 이슈는 악재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때요? 과도한 하락이 나왔고요. 2023년도 로봇 이슈 부각을 시작으로 공장 자동화부터 로봇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악재, 방금 말씀드렸던 증거금 100%,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스마트 공장, 인건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는 그 악재들이 선반영됐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거금 100% 문제는 리스크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향후에 문제될 수 있지만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산업의 흐름은 미국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배척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로봇 산업의 기술 발전과 제조업 및 물류 분야에서 자동화 공정 및 물류 로봇의 활용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에 대한 미래 리스크는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수개월 동안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남은 하반기부터 해서 24년도까지 2차전지는 단기 바닥을 찍은 만큼 긍정적인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2차전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는 24년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부터는 하락을 멈추는 구간부터 물량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2차전지에 대한 흐름과 2차전지 속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결론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알겠다. 2차전지 중요한 걸 알겠고 이슈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집에 대해서만은 꼭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100%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다운로드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은 우측 위에 로그인 버튼 나옵니다.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버튼,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번호,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여러분들께 4가지만 적으실 수 있도록 제가 창을 만들어 놨으니까 손쉽게 회원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는 무료 회원 가입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완료하셨다 하시면은 자, 딱 3가지의 콘텐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급등 추천주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핵심 자료집,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총 정리집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전 급등 뉴스입니다.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 급등에 대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급등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콘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